진짜 재밌네요. 올 시즌 토트넘, 토르넘. 지난 시즌과는 너무 달라서 그냥 팀 브랜드명을 바꿔야만 될 것 같아서요. 몇 골이 들어갔냐가 재미를 더해주는 게 아닙니다. 90분 동안 경기를 어떻게 했냐는 거잖아요. 눈이 흐리멍텅해진 상태로 분노하거나 깜짝 놀라며 시청했던 게 지난 시즌이라면 올 시즌은 눈이 동그랗게 떠져 있는 상황에서 스릴 만점으로 감탄사가 나오면서 시청을 하게 되니까 정말 이게 축구지라는 흥분으로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저 지금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선수가 완전 바뀌었으니까요. 이번 3라운드 토트넘이 본머스 원정을 떠난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에서는 메디슨이 부상 이슈가 있었는데 경기 전날 엔즈 감독이 메디슨은 회복이 됐다고 했지만 그래도 선발까지는 예상 못했는데 2라운드 때 라인업을 그대로 가동했습니다. 비카리오 골키퍼, 페드로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사르, 비수마, 메디슨, 클루셉스키, 히샬리송,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축구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경질 1순위 예상?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이러다 올해 감독상 오르게 생길 분위기입니다. 감독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선수들, 캡틴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선수들끼리 호흡이 너무 좋은 이 팀. 이런 팀이 공격 축구를 하니까 장난 아닙니다. 캡틴 손흥민은 헤어스타일이 달라졌고 주중 훈련을 얼마나 힘들게 한 건지 태닝한 얼굴이었습니다. 4년 전 군사훈련 다녀온 뒤 느낌이 살짝 나더라고요. 터널에서 동료 선수들을 안아주면서 사기를 더 끌어올리고 주심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마지막 허들에 합류하면서 파이팅을 외치면서 경기는 시작되었습니다. 본머스는 홈에서 웨스트햄과 무승부를 거두면서 홈에서 좋은 듯 하지만 홈 승리가 언제인지 기억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본머스는 더욱 강한 압박으로 토트넘과 맞불 작전을 놓았고 경기는 매우 팽팽했습니다. 그러다 전반 15분 손흥민이 빅찬스를 만들면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본머스 골키퍼가 킥 미스가 나오면서 메디슨의 몸 맞고 손흥민 쪽으로 볼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손흥민은 또 역시나 욕심내지 않고 메디슨에게 패스를 해주면서 어시스트 기회였는데 아쉽게 메디슨의 슈팅이 빗맞으면서 힘 빠진 슈팅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2분 만에 토트넘이 선제골을 만드는데 완전 미친 골입니다. 완전. 비카리오부터 시작된 빌드업이 미드필더들이 패스로 상대를 휘저어버리더니 사르가 스루 패스를 넣어주면서 순식간에 골이 되었습니다. 작품 같은 전개로 골이 나와서 누가 넣은 건지도 몰랐는데 바로 이번 시즌 입단한 메디슨이 침투해서 득점을 한 겁니다. 이게 토트넘이라고? 이 정도라고요? 손흥민은 메디슨의 득점에 마음껏 축하해주고 함께 카메라를 향해서 다트 세레머니도 보여줬습니다. 전반전은 1대0으로 앞섰는데 손흥민은 전반 26분에 왼발 발리 슈팅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전. 손흥민이 어시도 없고 골도 없다고 해서 이상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손흥민은 전반에만 평점 7.3점이었습니다. 기회 창출 2번에 빅찬스 1번도 만들어줬다 보니까 역시나 좋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그냥 한국 국대에서 역할을 수행하듯이 경기를 했습니다. 아쉬울 순 있지만 손흥민은 전술대로 경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중에 한 장면이 클루셉스키로 역습이 전개되었는데 보통 이럴 때면 손흥민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날개를 펼치듯이 왼쪽으로 더 벌어지더라고요. 본머스는 완전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더 독하게 달려들면서 토트넘의 점유율을 낮추는 데는 성공도 했습니다. 그래도 토트넘은 확실히 경기력이 좋아서 팀 패스 성공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후반전에 토트넘은 살짝 본머스에 밀렸습니다. 그 주동자는 히샬리송이었습니다. 점점 멘탈이 나간 듯한 경기력을 보여주더니 후반 15분 만에 교체를 당하게 됩니다. 카메라가 중간중간 히샬리송을 비춰줄 때마다 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손흥민은 이제 스트라이커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히샬리송 대신 페리시치가 투입되고 사르 대신 호이베르가 투입되었습니다. 솔직히 클루셉스키도 충분히 교체될 만 했는데 엔즈 감독은 계속 믿어줬습니다.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바뀌는 건 전술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술은 바로 들어맞게 되는데 3분 후에 득점이 터지게 됩니다.
왼쪽 풀백 우도기가 돌파를 하면서 박스 안에 있던 손흥민에게 패스를 해줬는데 손흥민이 곧바로 원투 패스로 다시 우도기에게 센스있게 패스해 주었고 우도기가 라인 끝에서 포기하지 않고 컷백을 성공시키면서 뛰어들어온 클루셉스키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 손흥민의 팀플레이가 매우 돋보인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자기 골인 듯 기뻐하면서 클루셉스키를 축하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이 장면이 의미가 있는 건 우도기와 손흥민의 호흡이었습니다. 손흥민과 우도기는 함께 호흡을 맞춘 지 한 달도 안 됐고 1, 2라운드에서 서로 선발 출전했지만 둘의 호흡이 아쉬웠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좋아질 것을 예상하긴 했는데 바로 3라운드에 좋은 플레이가 나온 것입니다. 우도기는 이제 21살이기 때문에 이런 활약은 그의 폼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것도 월클 손흥민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거니까요. 네. 토트넘은 2대 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그것도 2경기 연속 클린시트 직전이었습니다. 이번 3라운드 경기는 매우 요상스러운 날씨 속에 경기가 열렸는데 본머스가 남부 항구도시라서 바다의 영향인 듯 경기 시작 전에는 비가 많이 내렸고 경기 시작 때는 빗줄기도 약해지긴 했고 중간에는 또 해도 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지 모른다는 기대를 하는데 그런데 또 비가 오고 이제는 빗줄기가 거세지기도 했습니다. 잔디 자체가 미끄럽다 보니까 미스도 많이 나왔고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더 지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곳곳에 사고도 있었는데 두 번째 골 어시를 올린 우도기는 81분에 한동안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했고 경기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비스와 교체도 됐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추가 시간이 8분이나 나왔는데 아쉽게도 손흥민의 골을 볼 수 없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슈팅 쏜 한 방은 힘이 잔뜩 들어가면서 실패했고 종료 직전에 손흥민이 페리시치에게 밀어준 좋은 패스는 골대를 살짝 벗어나면서 득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페리시치는 마지막에 박스 안에서 손흥민에게 득점을 도우려고 센스 있는 패스를 해줬는데 아쉽게 막혔습니다. 페리시치가 포지션이 바뀌면서 손흥민과 겹치는 게 적어지니까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의 합작품도 곧 나올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지난 시즌 손흥민이 본머스전에 골을 넣을 때 어시스트한 선수가 바로 페리시치였죠. 네. 경기는 2대 0으로 깔끔하게 토트넘이 승리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토트넘이 리그 순위 1위입니다. 최소한 3시간 정도는 말이죠. 네. 엔지 감독의 공격 전술에 가장 큰 우려는 실점이었는데 메뉴전 본머스전에서 모두 클린시트를 한 건 매우 의미가 큽니다. 네. 진짜 만더벤은 미쳤습니다. 네. 그동안 로메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이 경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만더벤은 좋은 피지컬과 스피드로 역습을 당해도 만더벤이 잘 지켜주고 커버해주고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에 있다가 중원까지 올라오기도 하고 그냥 김민재를 보는 듯 했습니다. 네. 파트너 로메로는 너무 행복할걸요? 네. 이 클린시트는 절대 우연이 아닌 게 이제 포로까지 미쳤습니다. 포로는 본래 수비가 좀 약한 공격적인 윙백이었는데 엔지에게 뭔가 교육을 받았는지 수비 능력이 대폭 올라가면서 비가 와서 그런가? 네. 평점 7.7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이 경기 누가 가장 좋은 평점을 받았을까요? 네. 놀라지 마십시오. 손흥민이 평점 8.0으로 득점을 한 메디슨과 동점이었고 득점을 한 클루셉스키보다 더 높았습니다. 네. 토트넘은 본머스전에서 모든 선수가 평점 7점 이상을 받는 기염을 토할 뻔했습니다. 네. 히샬리송 한 명 때문에 그게 안 되네요. 네. 아무튼 조직력이 진짜 상당합니다. 네. 앞으로 번리, 셰필드, 리그컵에서 풀럼을 만난 후에 강팀들을 만나는데 오히려 이제 그날이 빨리 기다려지네요. 네. 토트넘의 2연승을 축하하고요. 우리는 지금 캡틴 손흥민의 팀이 성장하는 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음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